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방송을 찍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돼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제가 찍고, 방송을 못 찍었었는데, 자, 중간에 제가 방송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미추홀 하모니라고 해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인터넷 방송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인연이 돼서 다문화 인도네시아와 몽골의 앙기와 뭉크다와 두 분을 모시고 토크쇼 진행한 거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저번 토요일에 제가 우리 가족동맹 식구들하고 제부도 힐링펜션에, 사실은 제부도 힐링펜션에 사장님들도 저하고 언니랑 형부로 지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족동맹 식구들이 또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오는 그런 영상을 바로 찍어서 바로 올렸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아직 생방송은 그렇고 녹화방송을 해서 올리는데 가족동맹 식구들과 떠난 것, 제가 이제 2016년 8월에 저희가 가족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동맹을 맺은 식구들은, 언니들은 2011년에 인천에서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인천시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3기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 언니들이 임원을 하게 됐어요. 그 임원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제가 진행하는 과정 수업에 다 들어와서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은 참만남인 행복한 세상 포럼에서 또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마음도 잘 헤아려주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오빠들도 좀 같이 합류를 시키자. 그래서 언니들의 배우자들을 다 합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7명이서 가족동맹을 맺은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횟수로 3년째인데 사실 자주 보지는 못해요. 자주 보지는 못해도 언제 보든 그냥 편안함으로 1년 있다 보든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든 그런 같은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것. 피를 나눈 가족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눈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요즘에 피를 나눈 가족들도, 형제들도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때로는 서로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안 보고도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마음을 먼저 나눈 그 가족은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양구에 산촌 유학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간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학년에도 있고 3학년에도 있고 5학년에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어때요? 형이 되고 동생이 되니까 항상 서로를 챙겨주고, 이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전북 순창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5남 2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있고 오빠 저 남동생 이렇게 5남 2녀 7남매인데,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오빠들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든든함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족동맹 맺은 식구들은 제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다 언니 오빠들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좀 저번에 방송에서도 우리 동생 잘 부탁해요, 토닥토닥 힐링수다 구독이랑 눌러주세요 이러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저와 그런 가족 동맹을 맺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은 어제부터 제가 어제 이제
일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밥 좀 해주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그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논리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봉은희 작가님이 이제 팁을 준 거예요. 훈련하는 방법.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사설 쪽에 있는 그런 글들을 잘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자꾸 처음에는 글을 보고 문단도 보고 글 구성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필사까지 하면 이 논리력이 잘 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봉은희 작가님하고 그렇게 만난 지 2주 됐거든요. 저번 화요일에 만났으니까 2주인데 제가 어제까지 해서 6개 썼습니다. 필사를. 그럼 일주일에 3개는 쓴 셈이죠. 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해야 되지, 사람 관계도 해지, 막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일주일에 3개 정도밖에 못 썼는데 어제 그 사설에서 정여울 작가가 쓴 글 중에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려서는 책을 되게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위인전이든 아니면 그런 유명한 명작들을 저는 거의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고전들, 명작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 꿈을 꾸잖아요. 어제 글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꿈 이꼬르 성공.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데 무엇을 통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꿈이 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행복할까요? 최근의 예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정치인들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내 행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딸과 영화를 봤어요. 공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정말 진실함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또 다른 선거를 위해서 북한의 그 무력을 도발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러는 모습들에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 결국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간첩으로 이렇게 돼서 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나온 모습 영화지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꿈이 그 성공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와 관계하는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꿈이 아닐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왜 왔을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삶이라면 정말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닐까. 가장 본능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인과 바다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설을 보면서 그 정여울 작가의 글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노인과 바다를 치니까 42분짜리 영상이 영화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1부, 2부로. 그거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 리더 준원 이분이 노인과 바다를 다 읽어주셔서 계속 그 이야기를 그 책 이제 읽어주는 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노인이 84일 동안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거 안 꼽았다. 마이크. 이거 꼽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어머. 제가 이렇게 자꾸 잘 까먹어요. 근데 소리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40일은 그 함께 동행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부모가 이 노인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같이 다니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 배에 태운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커피를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였어요.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는 기다리고, 그래서 할아버지 먹을 걸 챙겨주고, 또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년을 깨워주고 같이 바다로 나가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젊었을 때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아마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아마 고기도 많이 잡았었고 정말 큰 꿈을 이루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이루고 난 그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을 꾸준히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스포츠 하는 선수들이 막 메달을 따고 어떠한 정상에 올라서고 했는데 딱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잠깐의 그 만족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듯이 우리가 이루는 꿈도 그것을 이루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유지해 가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85일째 되는 날 결국은 바다에 혼자 나가는데 멀리 가게 됐어요. 그 전날에 소년이 미끼로 쓰라고 정어리를 4개를 해줬거든요. 정어리 4마리를. 그래서 멀리 갔는데 어느 순간에 아주 커다란 고기가 이 미끼를 물게 되죠. 그런데 혼자서 그 고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워낙 그 배만큼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계속 힘이 빠져서 가까이 와서 작살로 찔러서 죽을 때까지 이 고기가 할아버지 이 배를 끌고 다닌 거죠, 따지면. 그러면서 계속 낚싯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는 가운데 이 할아버지가 이 물고기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와 얘기하고 바다와 얘기하고 그 낚싯줄에 앉은 새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혼자서 3, 4일을 혼자서 보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그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는 가운데 고기와, 내가 잡은 고기와도 대화를 하고 바다와도 대화를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혼자 대답하고 이러는 모습들.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가 왜 이 바다에 이러고 있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새고 낮이 되고 또 밤이 새고 그렇게 해가면서 결국은 그 고기가 배 가까이 와서 배를 너무 크니까 배에다 실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배 옆에다가 묶게 됐죠. 그 고기를. 그 고기를 죽이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로는 미안함, 참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룬 셈이죠. 하나의. 또 하나의, 이 노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월척을 해 낚아서 또 거기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참 무시했거든요.
84일 동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가난하고 정말 소년한테 어쩌면 소년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비웃었거든요. 이 노인이 인정받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큰 고기를 잡아서 와서 그 고기를 팔아서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로워지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큰 고기를 낚았어 라는 내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결국은 이 노인의 나름대로의 또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그 큰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돌아와야 되잖아요. 멀리 나가서 그 고기를 잡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마리의 상어들을 만나죠. 그 고기를 작살로 찔러서 피가 바다에 계속 퍼졌기 때문에 이 상어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상어를 작살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또 나타나니까 그 쓰던 칼을 그 돛에다 묶어가지고 또 싸우고 그것도 다 저기 하니까 나중에는 그 돛을 빼가지고 방망이처럼 이렇게 두드려서 상어와 싸우고 그러는 과정들 또 그 상어의 살이 고기 잡은 고기의 살이 상어들에 의해서 막 뜯겨나갈 때 이 노인은 자신의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고도 지켜내는 데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4일 만에 그 마을에 돌아왔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 잡은 고기가 뼈만 남은 거예요. 머리와 뼈만.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소년이 다시 찾아오죠. 이 노인이 못 오는 동안 소년은 해양경찰에 신고해서 노인을 찾고 헬기도 띄우고 했는데 결국은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못 찾았었다는 거죠. 이 소년이 노인에 대한 사랑 정말 각별한 것 같아요. 그 부모보다도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어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다른 배를 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 소년의 사랑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삶 그 고기를 잡으러 떠나서 돌아온 그 며칠이 이 노인에게는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삶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고기를 잡는 것 그게 세상인데 그 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다른 상어들의 도전 때로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노인은 그러죠. 그래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너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저 상어들이 너에게 도전하는 것 너의 살을 뜯어먹는 것 그러면 나는 그 상어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책을 보면서 정말로 삶은 외로움이구나 고독함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노인이 바다와 고기와 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자연과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의 이 명작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보통 사람들, 그냥 그렇게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응? 살아야지. 그 고기 때문에, 응?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응? 놓고 왔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왜 그렇게, 응? 소년한테, 응? 이렇게 빌붙어서 정말 어린 소년한테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꿋꿋하게 남이 말하는 것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소년이 노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케어할 수밖에 없고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진리. 내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해타산보다는 정말 나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말,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에 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사물인터넷 여러 가지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방법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말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되어져 가는 그런 이 사회적 현실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진리, 인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노인과 바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남겨지고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고 싶은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희 첫 만남인 행복한 세상 독서 포럼 저희 집에서 하는데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죠. 그래도 좀 덥다고는 하지만 가을은 아무리 여름이 발버둥 쳐도 가을은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좀 항상 희망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토닥토닥 힐링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